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큰 그림을 보자면은 모델링 단계라고 하는 거는 분석 단계에 이해관계자 분석이 있었고 과업 분석이 있었고 그다음에 맥락 분석이 있었고 우리가 막 강조했던 점이 뭐냐? 얘네들이 순서대로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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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맞는 이해, 철저한 이해를 하는 게 이 분석법. 근데 실제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려면,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고 디지털 헬스 서비스를 만들고 하려면은 설계 단계가 있는데 그 설계 단계는 구조를 갖다 짜고 기능을 짜고 그다음에 표현을 짜는데 이거를 우리 이 단계에서는 영어로 다 썼죠. 이거를 다 아키텍처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인터액션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역시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뭘 먼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인터레이티브하게 돌아가면서 전체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고 나면 여기서 나오는 스택을 개발팀에다 넘겨주면 개발팀이 어떤 회사의 특정 프레임워크하고 프로그램 랭귀지를 가지고 이걸 짤 거예요. 그럼 이걸 굉장히 이제 개발자들이 탁 받으면 이렇게 짜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디테일해. 근데 여기서 일로 바로 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중간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모습을 갖다 잡아주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없이 갑자기 디테일한 설계 문서를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전 단계를 하는 게 우리가 모델링이에요. 그런데 모델링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의 관점은 사용자라고 하는 것, 또 하나의 관점은 사업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겠다. 그러면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컨셉 모델.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본 비즈니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모델과 사업자의 입장에서 본 모델은 굉장히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이 컨시스턴시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찾았던 그 아주 풍부하고 디테일한 데이터를 정제해서 디파인을 해서 여기에 있는 다큐멘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모델링을 우리가 두 가지의 퍼스펙티브로 만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얘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얘하고 얘가 얼마나 컨시스턴트한지를 확인해서 그 컨시스턴스 혹시 이 중간에 쪽이 나면 그걸 갖다가 서로 리컨사일하는 그런 작업을 갖다 수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 꼭 HCI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전략에서도 하고 당연히 마케팅에서도 하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거냐? 이 수업에서 바라보는 비즈니스 모델은 얘하고 얘가 얼마나 시스템이냐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게 다 우리 아까 컨셉 모델 할 때 메타포를 들어가서 쭉 보면 결국에 메타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기능과 구조와 그리고 표현을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는 기능과 구조와 표현을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설계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시스템의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고 그 그림들이 얼마나 컨시스턴트한지 확인하는 그런 단계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 가지고 돈 벌래? 를 정하는.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돈을 버는데 내가 어떤 구조 또는 어떤 기능 또는 어떤 표현 방법이 필요할까? 를 찾아보고. 자, 이제 첫 번째를 갈게요. 어떻게 돈 벌래? 어떻게 돈 벌래는 결국은 디지털 헬스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어떤 형태로 다시 회수할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크게 봤었을 때 꼭 그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봤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형태의 가치를 갖다가 제공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가치는 건강을 증진시킨다.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특정한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는 내 건강을 갖다 좀 챙기고 싶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거를 의사한테서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된 처방전을 가지고 그 약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또는 디지털 치료제 서비스나 또는 디지털 헬스 제품을 갖다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특정 병을 고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는 나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구독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또는 해당되는 제품을 렌트를 해서 사용하겠다. 이게 한 가지 모델. 이거의 핵심은 누가 나보러 쓰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물론 자발적이긴 하지만 뭐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자발적으로 내 판단에 따라서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 돈 내고 내가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모델. 이걸 우리가 크게 퉁쳐서 구독 모델이라고 해요. 그 안에 무지하게 많은 다른 모델들이, 서브 모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구독 모델. 그래서 그런 구독 모델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처방 모델이에요. 이거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경계선 성적기하니까 너무 심해요. 이거를 내가 처방을 해줄 테니까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 달 동안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병원에 오세요. 라고 하면 환자는 해당되는 앱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한 달 동안 사용하고 그 사용한 횟수에 따라서 또는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구입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우리나라는 개보험이어서 국가가 다 그냥 해주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각각 개별 보험회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내 손 안에 악어새가 제작한 이 경계선 성격장애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썼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있다가 그러시군요. 이거 원래 200불짜리인데 본인 부담 10불 하시고 나머지 190불은 우리가 내드릴게요. 하는 게 처방 모델이에요.